주한미군 전투력 증강도 해야겠지만 한국 자체 군사력 증강에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 요즘 미국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불과 4년 전 한국의 전작권을 틀어쥐고 전쟁을 준비할 때 모습과 아주 달라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운이 아주 짙게 드리웠던 2017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 가능성을 어느 곳에서도 발표하지 않았기에 대한민국 시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와 군 수뇌부만이 미래 계획을 알았습니다. 미국의 전쟁 반대 의사를 문재인 정부는 전달했고 남북 간, 북미 간, 북한과 대화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특유의 지켜보자는 말로 한국을 달래며 미군에게는 전시 대기령을 내린 상태였고 북한을 언제 공격할지 일본과 조율하며 선제 공격 D-Day를 두고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인에 대한 염려나 한국의 산업시설 피해가 아니라 주한미군 가족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대 피해 마땅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격하게 미국 시민이 대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 사회가 동요할 수도 있고 북한에서 이를 침략의 신호로 보고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 밀리는 비상대기를 명령받고 미국을 보호해달라며 기도를 했고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의 전쟁 반대를 강력히 외치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 핵실험이 일어나자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한국은 북한과 대화로 해결하려는 전략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속보를 통해 트럼프 북 핵실험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한 행동, 중국의 창피와 큰 위협을 준 불량국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두고 미국과 일본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과 달리 미국 시민들이 사전 정보를 얻지 못해 희생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선 핵실험 이전에도 심각했지만 핵실험 이후에 더 심각해졌습니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보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불분명을 이유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핵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9월 6일 북한의 핵실험 규모로 추정할 때 서울에 떨어지면 단시간에 200만 명이 사망한다고 미국에서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만약 요격에 실패할 경우 같은 피해가 미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본토, 오키나와, 괌, 사이판, 하와이까지 모든 피해를 트럼프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전쟁의 실효성과 자신이 책임질 무게를 저울질하며 트럼프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한반도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말하고 평창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참가했습니다. 김정은이 특사를 파견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전쟁하자는 자들은 명분이 약해졌고 트럼프는 남북 화해 분위기를 명분 삼아 일본과 일본 의견을 추종하는 세력을 멀리하고 대북 선제 공격 작전을 접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기간 내내 이어졌던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 무시가 이때부터 시작해 임기 말까지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철저히 대중국용으로만 이용했습니다. 바이든이 집권하고 일본을 참여시키는 모양이지만 2+2 장관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해야 했던 발언을 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국방사업 장기정책인 국방 2020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꽃을 피우거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방사업 대부분이 2020에 들어 있습니다. 자주 국방력 강화가 2020 사업의 핵심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부분 틀어막았고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아 자초된 것도 아니고 추진하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주한미군이 있는데 국군 전력을 늘리는데 뭐하러 돈을 쓰느냐는 그런 황당한 소리만 9년 동안 들어야 했습니다. 한미동맹만 강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황당한 소리만 9년 동안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작권을 가져와서도 안 되고 종전을 검토해서도 안 되고 미국이 하자는 것 말고 스스로 북한과 뭘 해보거나 북미 관계에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상상하는 자체가 미국의 불경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자 대화를 구걸한다느니 저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이 보이는 모습은 뭔가요? 북한에 대화에 제발 나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권 누구도 심지어 야권 대선 주자들조차 미국이 구걸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날이 오겠지만 비판 없이 미국을 경외하면서 우리 운명을 마음대로 하라며 선택권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매국행위이며 지옥스러운 일이라는 걸 지금은 모를 뿐더러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한미동맹이 와해 직전이며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일본의 기사가 뜨거나 한국의 경제가 붕괴 직전이며 심각하다는 기사가 뜨면 국내에서 같은 눈조의 기사가 실리고 야당에서 이 기사를 인용하는 모습을 4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정부를 공격하는 지침서가 일본 언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미국에선 이견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받아들이고 한국의 핵무장까지 지원하자고 합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홍콩, 남중국해, 대만 문제를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주저없이 거론했습니다. 친중, 반중 이러한 유치한 말장난이 아닌 우리 국익과 연결된 정부 의견을 말했습니다. 야권에서 아직도 반대하지만 한국에서 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체가 불침항모라며 세금 낭비라 했고 항공모함이 불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반대했죠. 그럴 가능성이 사실 없지만 중국이 남중국해 제해권을 주장하며 모든 항해에서 허락을 요구하고 무력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은 미국만 바라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 무력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중장거리 미사일이 있고 지상전이 벌어지면 밀리지 않는 전력이 있는 나라가 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하면 억지력을 갖습니다. 힘을 갖추지도 않고 갖출 의지도 없으면서 입으로 주절거린다고 억지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재 베트남과 필리핀이 남중국해를 두고 속절없이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신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남중국해가 아니어도 반드시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국익에서 중대한 침해를 본 것도 아닌데 미국에 잘 보이자고 반중할 이유도 없습니다. 준비를 하나둘 차분히 하면 되는 일입니다. 미국의 뒷배를 믿고 제 힘인 양 주절거린다고 내 힘이 되지도 않고 그런 정도의 동맹국이라면 미국이 볼 때 총알바지로 쓰거나 대리 전쟁터가 되어주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국방력 증대를 보며 처음에는 환영보다 우려가 많았습니다. 한국 군사력에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인데 북한이 ICBM과 핵실험을 성공하고 중국과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 내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만 바라보지 않고 주권 국가로서 명확한 의견을 내고 선을 긋자 미국은 불쾌했지만 한국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 군사력이 성장할 때마다 미국은 박수를 치면서 일본 눈치를 봅니다. 한국이 홀로 서는 만큼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은 약화합니다. 한국은 이미 알려진 대로 군사 분야 세계 6위입니다. 이라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가니스탄, 국가 간 분쟁, 내전 등이 지금 이 시각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퍼부어 막심한 피해를 요구하고 매일 전투기와 전폭기를 동원한 폭격도 가능하지만 민간인 지역을 피해야 하는 한계로 이런 형태의 전쟁은 길어질 수도 없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차피 육군이 투입되어 결정 지어야 합니다. 육군의 꽃은 기갑부대이고 특수부대입니다. 공군과 해군에도 특수부대가 존재합니다. 해병대 규모는 사실상 세계 2위라고 하죠. 기갑부대 전력과 특수부대 전력에서 대한민국 기갑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4위, 특수부대 전력은 어떨까요? 미국 다음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미사일 강국입니다. 정확하게 몇 기가 배치되어 있는지 극비사항이지만 한번 배치하기 시작하면 비상식적으로 늘려버리는 기갑사단의 예로 볼 때 사거리만 뒷받침해준다면 중국을 두어 번 정도 망하게 할 만큼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한국에서 군사 관련 뉴스가 나오니 이번 누리호 발사를 단순한 인공위성용으로 보지 않고 ICBM으로 중국과 일본이 해석하면서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멀리 날릴 수 있는 1단과 2단 추진체에서 조금의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을 뿐더러 탄두인 인공위성 더미의 무게가 1,500kg으로 일반적인 ICBM 탄두 중량인 300kg에서 500kg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일반 인공위성의 무게는 대략 200kg 정도입니다.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한꺼번에 올릴 목적이라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인공위성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어떨까요? 누리호의 낙하물이 어느 곳에 떨어졌을까요? 호주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육지가 아닌 호주 대륙 남단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호주는 제가 사는 부천에서 재단거리로 보더라도 7,0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넉넉히 바라볼 수만 없는 이유입니다. 인공위성 탄두 중량 1톤 이상을 탑재하고 궤도에 올린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이 궤도에 정착하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ICBM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고의적인 실패라는 음모론이 중국과 일본에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더 딴지 걸 수 없습니다. 그들도 이미 가진 기술이고 대한민국이 밝힌 발사 목적은 인공위성입니다. 대한민국을 침략하려는 국가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억지력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에는 주변에 있는 놈들이 죄다 양아치 계열입니다. 전면전을 상정하고 국방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투력이 아닌 대한민국의 전투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일본에서 자민당이 개헌의석을 사실상 확보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리 전쟁터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지만 세상 일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